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의 지배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섹션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유동뿐만 아니라 모든 역학의 보존 법칙이 질량 보존 법칙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유체가에서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뉴턴의 운동 법칙, 모멘텀 보존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F는 니꼴의 MA야. F는 니꼴의 MA. 모든 역학은 고전 역학으로 우리 저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치 이 법칙에 자, 세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 이장 처음에 설명했듯이 에너지 보존식에는 자, 에너지는 기계적 에너지가 있고, 열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잔뜩 있죠. 그 전체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뒤쪽에서 배울 베르니케이션도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뭐냐면 그거는 기계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해서 비압축성일 때 기계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더라. 근데 기계적 에너지 보존이란 건 뭐냐면 저기 모멘텀식에다가 비압축성 모멘텀식에다가 그 속도를 도트 프로덕트 모멘텀식 그럼 어떻게 된다죠? F는 이꼴 ma잖아요. F는 이꼴 ma에다가 F는 이꼴 ma에다가 이 속도 가는 방향 속도 해주면 뭐가 되죠? 속도는 해준 1이에요. 초당 해준 1.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 에너지 보존. 만약에 압축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성격이 좀 틀려집니다. 성격이 모멘텀식에서 바로 기계적 에너지로 가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연력학 상태 방정식이 있고 엔트로피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요. 연속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체값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진 지가 200년이나밖에 안 됐는데 200년을 됐나요? 더 됐나요? 200년이나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전에도 댐도 짓고 로마 시대도 상수도 공사 다 해서 유량 계산해서 전부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 미분 방정식이 아닌 대수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 면에서 들어간 양은 밖으로 나오든지 안에 축척이 돼 있든지 자관이 안에 축척이 돼 있든지 밀도가 일정하다면 어떻게 돼요? 뒤론 체력과 안에 더 축척될 게 없죠. 나온 체력이 같아야죠. 자, 해서 로 1, U1, A1은 로 2, U2, A2인데 로가 상수다. 그러면 UA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연속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속 방정식을 이대로만 그냥 쓰면 되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간단한 파이프 문제나 풀 때 이런 대수적으로 푸는 거지 좀 복잡해지면 에어포일 주의를 푼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에어포일의 경기를 어디로 잡아야 되고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 우리 방정식에는 유체학의 지배 방정식에는 뭐가 있냐면 미분 방정식이 있고 적분 방정식이 있어요. 적분 방정식은 미분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해가 되는 거죠. 자, 적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여기서처럼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어쨌거나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좀 더 알 테고 일단은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미분 방정식을 만들기 전에 예제로 그냥 간단히 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유량이 Q다. Q 올 때는 우리가 볼륨이라고 그랬죠. 단면적이 이렇다. 단면적이 사각일 때, 자, 사각 유동이고, 동일한 유동을 요속을 2배로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량 Q는 내 거로 보니까 저기 사각 면적에서 U로 해주면 속도가 이렇다. 유량이 주어진 양이 있고 속도가 있으니까 U로 나누면 되죠. 근데 반경 T로 해서 속도를 2배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2배가 리콜 관계가 될 테고 당연히 T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니까 트론 유량만큼 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죠. 나가게 해주면 된다. 자, 해서 이게 우리가 질량 보존식이고, 자, 연속 방정식.
연속 방정식을 이제 만들자 이거죠. 방정식. 우리는 항상 모든 방정식을 만들 때는 미소 엘리먼트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미소 엘리먼트, 미소 엘리먼트를 설정하면 미소 엘리먼트라는 건 뭐냐면 미소 엘리먼트라는 거는 내부는 연력학적으로 모든 연력학적 또는 유동적으로 평형 상태를 이룬다.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내부 엘리먼트는 작기 때문에 여기다 사각형으로 간단히 표시하면 이 내부의 모든 물성치는 상수다. 모든 물성치는 상수다예요. 만약에 유동이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여기까지 전파되어가는 시간이 있죠. 전파되어가는 밀도가 여기가 변했다. 그러면 여기 가서 표현하려면 전파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여기는 항상 일정하다. 평행 상태, 곧 이 방안의 온도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이 벽면에서 온도가 우리 뭐 강의실이라고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서 열이 가해지면은 열이 가해서 여기가 온도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츰 퍼져야 되는데 그거를 동시에 퍼진다고 생각한다. 평행 상태라는 거는 연력학 그래서 상당히 뭐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평행 상태하고 쓰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해서 이 미소 엘리먼트라고 그 다음에 또 미소 엘리먼트라고 설정할 때는 항상 미분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소라는 거는 내부가 평행 상태라는 거고 미분 방정식을 만들겠다 하는 거죠. 오늘은 팽수가 지키러 왔습니다. 팽수가 지키러 왔어요. 자, 내가 여기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라고 여기다가 눈만 갖다 놔서 눈만이 노래 보고 있는 눈만이. 자, 그러면 이제 연속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미소 엘리먼트의 디론량과 들어오는 유량은 어떻게 되죠? 안에가 축적되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각 단면의 그 물성치 값들을 여기 U 가로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U 콤마로죠. 콤마로 속도는 U고 밀도는 로고 밀도는 로인 유동이 X 단면으로 흘러들어왔다. 수직하게 들었다 해야 수직하게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 단면으로 통과할 수 있는 유량은 V라는 속도도 있죠. V라는 속도도 있지만 이거는 이 단면을 통과하지 못해요. 탄젠트 방향으로 Z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면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이 면의 수직한 속도 X 단면의 수직한 속도 나갈 때는 어떻게 되죠? 단면은 dytz고 나가는 속도는 x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변화된 속도 이렇게 dx의 d 될 u의 dx다. 밀도도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내부에 남은 유동 그 다음에 이런 관계고 자 내부 유동은 어떻게 되냐면 t는 t일 때 전체 유동은 어떻게 되냐면 내부는 항상 평행 상태라 그랬죠. 평행 상태. 그러니까 안에를 일일이 그 분포를 줘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상수 로에다가 질량은 차적이죠. t는 t 플러스 델 t일 때는 어떤 시간 델 t만큼 어떻게 돼요? 밀도가 로 플러스 델 t의 델로가 되겠죠. 그래서 차적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부에 축적된 유량은 어떻게 되죠? 축적된 유량은 자 현재 유량에서 축적된 유량은 뭐 조금 전에 유량 빼면 되죠. 현재 유량에서 t 플러스 델 t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자 뒤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u 속도로 유입되는 유량은 얼마냐면 단면적으로 해서 로 u라는 로에다가 속도에다가 자 단면적이 뭐였죠? ty tz 단면적으로 들어갔고 여기 뭐 t가 계속 끼어들어 버렸는데 사실은 이거 수정하고 다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뭐 하도 녹음할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수정합니다. 단면적으로 들어온 dydz의 로이거든요. 유출된 양은 어떻게 되냐면 밀도는 어디로 변했냐면 로의 델 x의 델로의 dx죠. 속도는 u의 델 x의 델 u의 dx. 그때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ty, tz고 시간 tt가 있어야 되네. 여기 시간 tt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 tt. 자, 해석은 뭐는 자, 유입된 유량에서 유출된 양을 빼면은 내부에 남은 유량이 되겠죠. 유입된 거에서 유출된 거 뺐으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초록 전개해주면 자, U 곱하기 델 X에 델 로가 하나 있고 로 곱하기 델 X에 델 U 있고 여기 두 개 곱해진 게 있고 곱해진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TX가 하나 더 곱해져 있죠. 뭐 이항하고 TZ가 아니고 TX가 하나 곱해져 있죠. 자, 해서 줄을 뽑아봤더니 DT에 DX, DY, DZ로 나오고 안에 거는 이항만 남으니까 저기를 0으로 보내니까 DX를 0으로 보내니까 델 X에 델 분의 델로 U가 되더라. 같은 방법으로 V 속도 성분해주면 이런 항이 남고 자 W 속도 성분해주면 이렇게 남고 그러면 안에치 따져봤더니 안에치 따져봤더니 유입에서 유출을 뺐으니까 안에 축적된 양이죠. 축적된 양은 델 T분의 델로가 나눠주니까 양변을 통째로 차적에다 델 T를 나눠주니까 방금처럼 이런 항이 됩니다. 자, 해서 이거보다 연속 방정식 여기 뭐 비점성이나 뭐 점성이나 구별 없습니다. 연속 방정식은 그냥 뭐 점성 상관없이 항상 질량 보존은 돼야 되니까 이게 로가 상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합측성이면 로가 전부 뭐 나눠져 버리고 x 방향 미분한 u와 y 방향 미분한 거, z 방향 미분한 거에서 고루 양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동이면은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입니다.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식이. 뭐 다른 거는 만족을 뭐 시키더라도 이거는 맞아야 뭐 성립이 된다 이거죠. 자, 이거를 라플라스 연산자라는 걸 써요. 뭐 사실 수학 시간에 이거를 뭐 벡터하고 그럴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고 배운 분은 배웠을 거예요. 자, 역삼각형을 쓰고 x방향 미분의 i성분, y방향 미분의 j성분, k방향 미분의 z성분이 속도 벡터를 p라고 표시하면 ui에 vi에 wk 그러면 두 개를 프로덕트 해주면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거 여기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여기 일단은 역삼각형의 도텔로 P 그러면 X방향 미분, Y방향, Z방향 미분에다가 로 U, V 해주면은 각각 일이 들어가니까 더트 프로덕트 해주니까 뭐가 되냐면 로가 포함되어 있는 연속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로가 포함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는 그냥 저 앞에 페이지 있는 식처럼 쓰는데 또 많은 책에 간략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간략한이 돼 있으니까 컨티뉴티케이션을 표시하면은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P는 거로 속도라면 델타의 델로 비합죽성이면 다이버전스 V라 그래요. 다이버전스 V, 우리는 항상 비합죽성에서 다이버전스 V를 성립해야 된다. 이거를 또 이제 전미분 로테이션을 써갖고 우리가 저기 가속도 할 때 전미분 배웠잖아요. dt분의 d로 하면 뭐 여기 플러스인데요. 플러스인데 델 t의 델로에 여기 대류 변화율 이렇게 되죠. 대류 변화율.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또 묶어 써주면은 t분의 d로에다가 자 스톱. 자 여기 보면은 t분의 d로는 우리가 순간 변화율에다가 대류 변화율을 하는 거고 이 식에서 자 이항 대신에 이항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항이죠. 이항이 갖다가 대치를 시켜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전미분에다가 로의 다이버전스 V 그래서 dt분의 d로의 다이버전스 V 비합축성이면 어떻게 되죠? 로가 상수니까 다이버전스 V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쓰는 이유는 우리는 직접 할 때는 앞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냥 풀어 쓰져 있는 걸 써요. 근데
여러분들도 책에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표현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를 뭐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해 보는 거예요. 자,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어떤 속도가 유체의 속도라면 어떻게 되죠? 연속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연속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유체의 속도이려면 연속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유체의 속도가 연속 방정식만 만족하면 돼요. 우리가 스트림 펑션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유동의 속도는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트림 펑션이 정의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돼야 돼요. 스트림 펑션이 정의가 안 되면 그 유동 방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스트림 펑션 얘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비합죽성이라는 과정을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고 v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분의 y고. 그러면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델 x의 델 y고, 자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x 분모로 이렇게 쓰면은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분모로 했으면은 이 부분을 마이너스 1승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승을 해서 미분 뭐 두 함수를 곱해준 거니까 뒷페이지 가서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방법으로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죠? 합하면 뭐 여기 뭐 금방 어떻게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 분모가 이거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y 제곱해주고 여기다 x제곱 플러스 y 제곱해주면 두 개 합해놓으면 여기 두 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서로 상쇄되고 없어지죠. 그래서 연속 방정식을 만들어간다. 이거는 유동의 속도 분포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해서 이걸 스트림 펑션이 정의가 안 되면 안 돼요. 스트림 펑션은 여기서 유도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트림 펑션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가를 본다 이거죠. 컨티뉴티 이퀘이션. 이 식의 스트림 펑션은 이 상태에서 카테시안 잡비에서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린드리칼 잡비에서 사용되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구해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예제 4의 구변을 보면 속도가 이렇게 됐을 때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는가. 자, 뭐 속도 연속 방정식은 다이버전스 V라고 그랬잖아요.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은 어떻게 되죠? 4X고 마이너스 Y에 대해서 미분은 4X에서 니코로 제로에서 연속 방정식을 만족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스트림 펑션이 이게 정의가 안 되겠네요. 되겠네. 예, y만의 함수고, 그러니까 여기다 써봐야 되는데 뒷페이지에 이게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건 말로 설명은 뭐 이거 u를 y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y로 접근하면은 자 여기는 2x제곱 y항이 되고 여기는 그 3분의 5의 y3승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vtx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2x제곱 y가 되죠. 그리고 여기 상수가 끼죠. 그러니까 스트림 펑션은 2x제곱 y 플러스 3분의 5 y3승 해서 유동의 방정식이다. 뭐 여기 표시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사실은 그 스트림 펑션을 여기 스트림 펑션 똑같은 문자를 써서 그러는데 스트림 펑션이 정의가 돼야 유동의 방정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1차원 유동에서 스트림 펑션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는가? 오케이. 자, 스트림 펑션의 정의는 u는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v는 x에 대해서 미분해서 4를 마이너스를 해준다. 갖다 대입해주면 이렇게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하고 해서 부가 틀리니까 0으로 해서 만족된다. 이거죠. 만족된다. 자, 이어서
자, 아까 그 4의 8분의 미분하는 거야. 미분한 거 어떤 함수를 F2분의 F1이다. 그러면 F 다시를 때는 전체로 미분해 준대. 분모에 있는 거는 항상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앞에 치 미분해주고 DHF2는 그대로 마이너스 1승이고, 자, DH는 F1 놔두고 F2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F2에 마이너스 2승 되고 F2에 다시가 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뭐 미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는 어떻게 표시되죠? 마이너스 x에 x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1승이. 자,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앞에 치를 미분해주면, 여기는 없어져야 되는데, 앞에 치를 미분했으니까 T항, 2항만 남죠. 2항만 남고, 자, 앞에 치는 그대로 놔두고 TH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나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승 되고, 그 다음에 2x 되고, 이거 목소리가 제대로 이렇게 조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여기가 x가 아니고 그냥 1이어야 되죠. 1이 1. 그래서 분모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승이고 저기가 2x가 되고 2x가 되고 2x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미분을 한다 이거죠. 4의 9번 다시 보면은 여기도 여전히 스트립 펑션을 안 구했네요. 여기 스트립 펑션을 구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뭐 5y 제곱 미분해주고 4x 제곱 해주니까 4x 마이너스 4y 스트립 펑션 해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아까 구했죠 우리가. 스트립 펑션은 2x 제곱의 y였고 2x 제곱의 y 플러스 3분의 5의 y 3승이죠. 3분의 5의 y 3승. 이걸 처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 이걸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강의하면서 이거를 발견돼서 수정하게 되니까 이게 좀 노트가 지저분해졌네요.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카테시안 좌표를 주로 쓰게 되는데 원통 좌표도 같은 방법을 유도하는데 그 성격이 뭐 이게 틀려요. 반경방에 R세타고 여기 R세타에 T세타 달라붙고 해서 이렇게 좀 복잡해져요.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일일이 우리가 유도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최종식은 그래도 쭈르륵 해갖고 뭐 이전에는 전부 유도를 해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구태여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응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놈이 t에 대해서 미분 있고 r 방향, 세타 방향, z 방향 그래도 실현대깔 좌표 풀 때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비합축성 로가 상수면 여기 분모가 R이 들어있고 분자에 UVW인데 여기는 UR이에요. R 방향 속도고 V는 V 세타고 여기는 W고 카테시안 좌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UR이고 U에다가 R을 곱한 거예요. R을 그러니까 분모에 R 있고 분자에 R 있고 여기는 R 델 세타에 델 V고 자 우리는 분모는 길이 차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길이 차원 곱하기 길이 차원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길이차원 곱해줘야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분모가 R 세타. 세타가 무차원이니까 R 곱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Z 방향은 그냥 뭐 카테시안이랑 같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는 안 해보지만 실행될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가져다 써야 되겠다. 이거죠. 식을 가져다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UV 카테시안으로 자, 여기는 이제 연속 방정식이라는 거 우리가 좌표를 카테시안으로 쓰느냐 원통 좌표를 쓰느냐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시린더 문제를 풀려면은 원통 좌표 써야 되고 사각형 문제 풀려면 카테시안 좌표 써야 되고 물리 현상은 어떻게 되죠? 물리 현상은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냥 표현만 달리 할 뿐이다. 그러면 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카테시안이 이렇게 유도되어 있는 게 좌표 변화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뭐 그 시간이 아니고 이제 따로 그 좌표 변환이 시리칼 좌표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뭐 저기 항공력학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좌표 변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벡터로 사전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린데칼 좌표를 고치면 x는 이꼴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z는 z. 여기도 r자가 빠졌네요. r자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미분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체인 룰이라 그래요. 체인 룰. 여기 구태 세세하게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체인 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것 가운데 이런 역학이나 다른 데서 뭐 쉽게 쓰는 거. 좌표 변화할 때는 체인 룰. 그 다음에 뭐를 뭐 전개한다 할 때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그건 항상 그 좌표 변화, 체인 룰. 두 개의 변수를 그러니까 XY 좌표에서 XY 독립 변수가 XY 좌표에서 R세타로 바꿨다. R세타로 바꿨다. 그러면은 좌표를 XY를 전부 R세타로 바꾸면서 체인 룰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속도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거 그림 한참 그려가지고 한참 유도해야 돼요. 유도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른 기회에 그 섹션만 가지고 한번 할게요. 수업 시간에도 이게 괜히 그냥 여러분들이 헷갈리기만 할 것 같아서 곧에 유도하진 않습니다. 유도하진 않는데 뭐 인터넷 강의니까 뭐 도움되는 분들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처럼 뭐 2페이지가 아니고 여러 페이지 써야 돼요. 여기 뭐 간단하게 막 넘어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관 시린드칼 좌표로 연속 방정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죠?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예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린드칼 좌표에 갖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저기 VR은 어떤 속도로 넣느냐. 한번 여기는 지배 방정식은 아니지만 저건 저기 지배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니까 대입해 보는 거는 바로 해볼 수가 있죠. 자, W 방향 속도가 EAT고 V세타가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 방향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다 전부 집어넣으면 되죠. V세타에 집어넣고 WZ에 집어넣고 자, WZ는 어떻게 되겠어요? WZ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T가 아니고 Z네요. T가 아니고 Z를 미분해서 2A고 V세타는 세타 함수가 없으니까 0이고 그래서 남는 거는 R분의 델 R분의 델의 R의 VR이 된다. 그죠?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2A고 그럼 1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R의 VR은 마이너스 AR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항상 적분하면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C 달고 다녀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C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 VR은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R 제곱 플러스 R분의 C. 근데 R은 네 거로 차려서 유한한 값을 가지려면 C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VR은 마이너스 AR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연속 방정식은 식이 하나니까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 네. 자, 열심히 이 페이지를 녹음을 했는데요. 벌써 여기 뭐 밑줄 다 쳐져 있어요. 했더니 저기 일시 중지되고 돼 있어갖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는 운동 방정식이 원래 운동 방정식이란 뭐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유체익하게 적용한 거예요. 유체익하게 적용. 여기 있는 거 있잖아. F는 이꼬르 MA. F는 이꼬르 MA고 A 그러면 가속도인데 우리가 위치 X 벡터로 따지면 X의 투도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투도트가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F는 우리가 유체학이니까 정, 중력 이런 것들이 적용하죠. 또는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 중력, 그 다음에 마찰력 이런 시어포스 이런 게 적용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미소 엘리먼트를 잡아서 아까 연속 방정식처럼 미소 엘리먼트를 잡아서
뭐 각 평면에 여기 질량에 미치는 여기 질량이 있죠. 로의 최저값이든가 이 질량에 미치는 힘이 뭔가 일단은 수직력, 평면의 수직력 관계 여기에 P가 미치는 거죠. P가 수직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도 P에다가 증분된 압력, 증분된 만큼의 힘이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단력, 점성에 의한 전단력은 시어포스가 이렇게 미치죠. 시어포스가 미치는데 우리는 일단 비점성이라 했으니까 그항은 없고 이 압력에 의한 힘만 있게 되죠. F는 압력에 의한 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x2도트 가속도 우리 유체의 가속도는 이미 유도를 해봤더니 이렇게 자 가속도가 속도를 미분하는 건데 속도를 미분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선행인 줄 알았더니 앞이 이렇게 곱해지죠. 여기 칠판에 놓고 한 번 더 써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 대류 가속도를 아까 여기 그 다이버전스 스택기 그라디언트를 쓰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라디언트 P. 그라디언트 P면은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한번 써볼까요? 그라디언트 P라는 거는 속도 미분의 I 성분, X 성분의 그 다음에 J 성분 V를 미분한 거, 그 다음에 K를 미분한 거. 이게 그러니까 U라는 속도면은 U를 X 성분 미분한 거예요. U를 J 성분 미분한 거예요. U를 K 성분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저기 그라디언트 P가 정의가 됩니다. 다음에 한 페이지를 집어넣어서 다시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좌관 그 U방향의 가속도는 U방향의 순간 가속도와 U방향의 대류 가속도, V방향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간 가속도, V방향 여기 전부 V인데 이라고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도 잘못되어 있고 여기도 잘못되어 있고 뭐 다 수정해서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자, W 방향도 마찬가지로 해서 알고 봤더니 우리가 F인드꼴에 MA 적용할 때 이게 선형 방정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유체가에서는 이렇게 비선형이 됩니다. 비선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배울 때 비선형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선형이면 1개 상미분 방정식도 1개 방정식이나 좀 풀리지 2개 이상에서는 전부 자, 뭐 어떻게 뭐 해서 안 풀린다 이거지, 못 푼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유동 문제를 예제를 몇 개 뒤쪽에 한번 풀게 될 텐데 어떤 가정을 쓰겠어요? 자관 이항이 없어지게끔 가정을 쓰는 거예요. 없어지게끔 가정을 쓴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나왔고 그다음 다시 이제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 포스는 뭐가 있냐면 바디 포스. 질량에 비례한 중력이 로지. 자, 그 다음에 서페이스 포스는 압력과 점성력이 있는데 자, 점성력은 일단 무시했으니까 뭐 놔두고 여기 이렇게 fx에 놓으면 힘은 외력이라 그랬죠. 외력이니까 아까 그림에서 좌측에 있던 거는 p에다가 면적 곱해진가 면적 ty dz고 우측면에서 작용하는 건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p의 델 x에 델 p의 dx 면적 곱해진 거. 바디포스의 질량에 작용하는 거. 로 fxyz. 그 다음에 fx 그러면 중력 가속도의 x방향 성분이죠. 중력 가속도의 x방향 성분. 만약에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좌표축이 이렇게 잡아져 있어 x축이고 y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y에만 마이너스 g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g fy에만 마이너스 g 또는 경사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경사지면 자, 1이 x축 잡고 1이 y축 잡고 중력가 속도는 어디로 적용하죠? 수직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세트하면 저로 이렇게 하면 어디가 세트가 돼요? 이성분이 세트가 되죠. 자, 해서 중력가속도 성분은 1이 y방향이고 1이 x방향이고 마이너스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g 사인 세타. 칠판에다 바로 쓰면 되는데 우리 복잡한 이렇게
나중에 파워포인트가 이게 한 버전 있고 오리지널 하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자, 우리 fx는 중력 가속도 성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fy, 여기도 마찬가지고, fz, 여기서 총힘. 그러면 이제 아까는 내 거로, f는 내 거로 mx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매스에다가 가속도, 여기 압력항, 그 다음에 바디포스. 그러면 최종식 쓰면은 양쪽을 로로 나눠주면은 여기 가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로 분의 1의 델 x의 델 p 플러스 fx. 자, y 성분, v 속도 성분은 이렇게. 자, z 성분, 여기 w인데 b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식은 뭐냐면, 자, 점성 유체에서 점성을 무시하고 점성 계수가 뭐 0이다 했을 때 오일로 운동 방정식이다. 오일의 운동 방정식이다. 이게 평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게 슬립 컨디션 미끌려가는 거예요. 미끌려. 이렇게 유동이 있으면 점성이 되면 여기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 오일 리케이션이면 이렇게 평면에서도 그냥 미끌려가는 거예요. 미끌려가는. 자, 해서 이거보다 모멘텀식 유체역학에서 모멘텀식이고 그 다음에 오일 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일 리케이션하고 본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일러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다. 오일러 방정식을 자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dt의 가속도는 로그의 1에 델 x의 델 p fx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저건 쪼르륵 이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거를 뭐 유도하진 않겠어요. 힘은 거로 쪼르륵 접근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뭐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 이 속도 성분을 쪼르륵 정리하면 이런 항이 나와요. 이렇게 복잡하게 쪼르륵 정리해서 여기 쪼르륵 나오는데 우리 뭐 노테이션 써갖고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컬 V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컬 V가 0이다. 컬 V가 0이면 우리는 뭐 찌렁을 볼 때 저기 점성이 컬 V라 그랬잖아요. 컬 V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마찰에 의해서 벽면을 미끌어가지 못하고 회전하는 거니까 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건 컬 V가 0이면 남는 시간 뭐가 남죠? 이 식만 남죠. 이렇게 식만 나오면 이게 뭐냐면 자 뒤쪽에서 베르니케이션을 유도할 때 또 이 식을 쓰게 돼요. 베르니케이션을 유도할 때 이 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뭐 풀어봤어요. 열심히 유도를 했는데 우리는 뭐를 했냐면은 자 연속 방정식과 모멘텀식 가운데 점성을 뺀 오일러 이퀘이션을 다뤘습니다. 오일러 이퀘이션을 다뤘고 우리한테는 이게 비압축성 요동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섹션 앞쪽에서 우리가 모멘텀식까지만 푼다 그랬죠. 연속식하고 모멘텀식이 에너지식하고는 독립이 된다 그랬죠. 독립이 르는 거로 컨스탄트로 넣으니까 컨스탄트로 넣기 때문에 독립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두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왜? 두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섹션을 끝내겠습니다.